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누적 감염자가 582만 명, 사망자가 17만 9천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만도 4만 명 정도가 지금 신규 감염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는 감염자가 68만 6천 명, 사망자는 12,5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계속 내려가면서 자택 대피 행정명령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 워치리스트에서 벗어나서 향후 2주 동안 상황이 호전되면 학교 대면 수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LA 카운티에서도 역시 최근에 안정적인 수치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조만간 주정부 와치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에 위치한 USC 대학교에서는 가을 학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보건 책임자에 따르면 지난 7일간 감염자가 33건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바이러스 노출로 인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대면 수업이라든지 캠퍼스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규정을 학교에서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학생들에게는 파티와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수백 개의 산불이 일어나서 임야가 지금 불타고 있고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게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625개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를 위해서 소방관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산불로 숨진 사망자가 7명, 불탄 면적은 140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40만 에이커는 한국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지원과 산불 진화 작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흑인을 상대로 한 2건의 경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2의 플로이다 사건이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별히 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서 위스콘신주 현지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항의 시위가 격해졌고 더 많은 도시로 퍼지게 됐고요. 흑인 남성 블레이크는 이웃 주민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아들이 이 현장을 보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위스콘신주 케노샤에는 지금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당국은 당일 8시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에 항의하고 폭행과 방화까지 시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리노이주 앤티오크에서는 한 백인 청소년이 시위대를 향해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2명이 숨지고 다수의 시위대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총을 발사했던 이 백인 청소년은 평소에 경찰을 숭배해온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케노샤에서는 연일 방화와 파괴가 일어나자 지역 주민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밤마다 순찰을 돌았는데요. 이 청소년도 자경단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자경단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청소년이 돌발 사건으로 인해서 케노샤를 지키고자 했던 자경단이
곤란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케노샤에서는 15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주 방위군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돌발 행동, 이런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선한 자경단을 비롯해서 선하게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24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24일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런닝메이트로 대선 후보로 만장일치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지명자는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의 모습을 드러내는 관례를 깨고 첫날부터 등장하는 깜짝 쇼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차녀 티파니를 비롯해서 팀 스콧, 해외 순방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나서서 트럼프 재선을 호소하고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후보 재지명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약 1000명의 지지자를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이벤트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지지층을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가주 불볕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